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때 제가 통면성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흉성이라고 사회에서 말하는 책에 써 있는 것들 몇 가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상관이면 뭐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거의 성격 문제인데 제가 지난 강의에 빠져 있는 게 이제 편인하고 정인이 빠져 있거든요. 요거 두 개 빠져 있고 지난 강의에 겁제 문제하고 상관, 그다음에 편관을 얘 포함해서 흉성이다라고 보통 책에 써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말만 돼 있지, 그 이유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유하고 요거 좀 종합해서 설명해 보려고요.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비견이 있고, 겁제가 있고, 식신, 상관이 이렇게 있죠.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편정이 있고, 다 편정이죠, 이렇게. 요거는 도장인자예요. 다시 한 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벼슬 관자고요. 요건 재물자자인데, 얘가 한 짝이고, 이렇게 한 짝이다. 여기까지는 요만큼 이제 안다고 봐요. 오늘 할 게 이제 편인, 정인을 한 번 더 하는데, 편인이 도장을, 자, 이거 이제 어디 무슨 사인할 때 무슨 인 있는데요. 뭐 쓰고 도장 찍을 때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빗나가면 이게 안 된다거든요. 정확히 여기 찍으라고. 사인해도 사인 여기 정확히 하라고. 도장이 빗나갔다가 그러면 대부분 사기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원래 그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바르게 도장을 찍으면은 정확히 내 문서를 챙겼다. 뭐 계약서를 정확히 챙겼다. 이런 의미를 쓰죠. 어느 시절에 문서를 내가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이게 보통 여기서 많이 썼어요. 문서를 만들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저거냐 아니냐. 여기 있으면은 좋다. 이거 있으면 사기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책을 보고 이해하시면 요거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경우 반대로 이게 잘 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편인 특성이라면 일단 그게 좀 상당히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게으르려면 단점인데 반대로 보면 아주 이게 기발한 창조성이죠. 쉬운 얘기로 남이 열일에 할 거를 양반은 딱 하루에 하거든요. 그 방학 내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방학이 요새 한 달 되죠? 2개월 되나? 한 달 내내 매일 놀다가 마지막 하루 남기고 일기장 다 쓰는 애들요. 이런 기질이 이제 편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밝음 틀림도 기가 막혀서 다 뺏겨와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데 테마별로 써요. 앉아가지고 30일치를 하루에 다 쓰거든요. 이런 근성이 이제 상당히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게 요령이 빠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과거에 요새는 뭐 인터넷 시험 다녀 나오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없잖아요. 요 시절에 맑음, 틀림 이걸 기록이 없는데 불구하고 감으로 딱 잡아요. 언제 대충 비가 왔을 거다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눈치가 빨라요. 또 한 가지는 요령은 기가 막혀요. 숙제를 할 때 요새는 컴퓨터 다 되어 있지만 과거는 이제 받아쓰기 있잖아요. 구구단을 30번 써라. 이렇게 말을 하면 요런 기질에 인해 어떻게 하느냐. 먹지를 대고 써요, 그냥. 먹지 30장 대고 한 번만 쓰면 다 될 수 있게. 그러다가 얻어 맞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구들 사탕 가지고 한 장당 하나씩 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요령이 아주 빨라요, 요 스타일이. 잘 쓰이면 좋은데 잘못 쓰이면 매일 놀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기 스타일이 좀 게으르다, 너무. 그래서 그 단점만 너무 부각시켜서 이게 흉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상관도 창조성이 있고 편인도 창조성이 있는데 큰 차이는 있어요. 여기는
자기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승부심에 그 창조력을 가지고 자기가 남하고 싸우죠. 편인은 어떤 안목에 대한 그 판단이 빨라요. 빨라서 자기 입장을 말하는데 그게 자기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 내밀고 되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냥 접어버리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상관같이 이런 사람이 요 편인을 만나면 조금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괴짜가 보통 편인에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사회학적으로 볼 때 괴짜는 거의 두 가지가 포함이 돼요.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사회 변혁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내 남도 살겠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로 예술가가 많죠. 요새는 이제 한국은 이제 계속 뭐 벌써 한 27년 전부터인가 무조건 이제 의대 하잖아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 뭐 한의대도 나오고 실제 과연 자기가 진짜 의사 공부나 한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제가 볼 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선성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걸로 치면 갑자기 뭐 사주,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부류들. 저는 여기에 안 포함돼요. 또 어떤 부류가 있냐? 갑자기 이제 공부가 다 싫고 난 창조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어요. 돈과 관계없는 순수한 디자이너예요. 돈 버는 디자이너는 똑같이 산업 디자인을 해도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디자인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응용하는 거죠.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름 난다는 예술가들은 거의 이 속에 있어요. 요새 같은 의사 생활은요, 하루에 한 150명 막 진찰하잖아요. 그럼 요새 말하는 의사가 과연 이런 기질이 있을까? 이 못해요. 요새 말하는 의사가 아니죠. 한의사도 몇십 명을 본다면 이해가 안 가죠. 한의원을 하는데 한 3일은 한의원에 있다가 한 4일은 사무실 문 닫았다가 이런 케이스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 거기에 막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숙제도 안 하고 놀다가 아이들이요. 밤새 뭐 놀고 하다가 누워서도 뭐 하냐. 매일 그냥 만화책만 보고 놀기만 좋아해요. 자는 거 하고. 편의는 거의다가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그냥 새벽 한 3시, 4시에 잠들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데 이 케이스가 아주 엉뚱하게 게임을 즐겨요, 애들은. 게임 붙잡으면 그냥 밤새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잡으면 거의 밤새우는 기질이 있죠. 그 다음에 특징은 눈치가 아주 빠르고 창조력이 대단한데 게을르다. 정인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70년대의 목사님 타입이요. 왜 우리가 종교 떠나서 한 70년대의 목사님 이러면 참 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면이 강하잖아요. 이제 그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옛날에 유치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 거의 교회에서 그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는 이제 그 스님들 있죠. 이러한 계통에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주로 봉사 정신이 강한 사람인데 저기 서양에 보면 그거 있죠. 교사 중에서 페스탈로지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미지가 있구나 하면 보면 돼요. 아니면 뭐 신부님. 괴짜 신부님 아니고 꾸준히 한 30년 정도 계속 이제 그 관리를 해주는 어떤 신부님이 있잖아요. 교회 설교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성향이 아주 강하죠. 사람에 대한 그 배려심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반대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이라는 게 거의 그렇잖아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돈벌이도 돼야 되고 이 편의는 자기가 한 달 일해서 200만 원 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다른 사람이요. 자기는 하루 만에 200을 벌고 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요새 말하는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죠. 프로그래머들인 경우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무슨 뭐 유명한 무슨 어떤 그 작가나 이런 계통도 많이 있어요. 돈벌이에 대해서 용두사미가 많은 게 큰 돈은 벌고 싶어 하는데 조그만 돈 요거 벌 바에는 아유 난 차라리 한 달에 1에서 200 안 벌고 한 달에 20만 원 벌망정 하루만 일하고 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만큼 벌어가지고 차도 굴리고 뭐도 사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특징은 아유 난 딱 하루 일하고 20만 원 딱 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TV만 보겠다 이런 케이스가 해당이 돼요. 부모가 볼 땐 답답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남자인 경우에는 결혼 전까지는 거의 볼 때는 답답해, 진짜. 결혼하면 이제 부인한테 맨날 구박당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돈을 벌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편의는 흉성인데, 편제가 오면 제어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게으른 심성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이 게으름이 사라지고 큰 돈을 벌고 싶은 노력과 욕심과 그 다음에 편인에서 오는 어떤 기획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얘가 있을 때 흉성인데 얘가 있으면 제어가 돼서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편인성은 흉성이니 편제나 정제가 와야 된다. 특히나 편제가 와야 된다. 이런 말은 다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거의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원리가 되게 쉬워요. 자, 겁재가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 비밀이 많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되면 칼 들고 돈 달라 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보자고요. 여기에 남을 봉사하는 마음요 정인이 오게 되면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강하지만 남을 위한 봉사한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고 안 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흉성이라는 게 개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책에서 그냥 외우듯이 얘가 있으면 얘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마음 배워가면 되죠. 만약에 사주에 이러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없다. 어릴 때 가정교육을 한 10년 내내요. 인생의 신조를 사람한테 봉사해라고 맨날 교육시키면요. 없는 사주에 이런 성격이 이상하게 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있는 아이한테 이것이 약해요. 정인이. 약한데 무조건 너는 성공해야 된다. 라고 계속 가르친다면 있는 정인의 기준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 없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책을 보실 때,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책들에서 이런 거를 써놓은 책은 별로 없겠지만, 어차피 지금 하시는 김에,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는, 단점 하나가 남을 위해 봉사는 하거든요. 근데 그 봉사에 안 보이게 뒤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수치력이 아주 빠르거든요. 남을 봉사하는 거 참 하고 싶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기본 생계는 되지만 움직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기한테 한 개도 안 생기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커지면은, 서비스업 계통에서 소위 돈 받고 하는 서비스업 있잖아요. 무슨 장사요.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뭐, 커피숍도 있고, 아니면 뭐 있나요?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아니면 뭐 회계사를 하게 되고, 정인인 경우에 회계사나 세무사도 많이 있어요. 사람한테 하는 서비스업이요. 잘 쓰이면 또 반대로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기본 바탕이 되지만 돼요. 천성은 봉사고 그로 인해서 돈이 꼭 있으면 최소한 생겨야지만 한다는 얘기죠. 편의는 이게 안 그래요. 기분 내키면 다 그냥 공짜도 해주는데요. 기분 안 내키면 1억 줘도 안 해요. 저 기질이. 그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생각하면서 요거 당신이 해주면 얼마 줄게 하시오 하면요 안 하는데, 반대로 이 양반이 하고 싶은 일이면은 그냥 해요. 근데 눈치도 빨라요. 괜히 이 양반한테 더하기 빼기 하다가는 다 당한다고요. 나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겠죠. 이 사람한테는 요거 해주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최소한 요만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타당하면 하죠. 사회 봉사되는 일이라면. 이게 각자 차이는 있어요. 상관이 흉성인하고 제가 지난 강의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다른 책에서, 아니 과거 원서에서 상관의 단점만 보고 말한 거죠. 단점이 아주 반항적이죠. 자, 하나 더. 여기서요. 빠진 게 정인이 있으면 좋고요. 하나 더 가장 필요한 게 정관이 와야지만 완전 정화가 된다 그래요. 왜냐니까 관이 얘를 극하니까 불법은 저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관과 겁재가 있으면은 겁재의 흉함이 사라진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정인까지 있으면 아주 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정관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거와 요것만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요것까지만 있어주면 딱 좋겠죠. 얘는 아주 반항적이죠. 그리고 상관에 대한 반항심이 심하다 보니까 뒤집어 엎는 게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상관에는 항상 정인이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얘기죠. 이러면은 얘의 마음이 조금 조화롭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편관이 있었죠. 편관의 단점은 너무 탁탁 자르고 아주 강해 보이거든요. 일종의 정이 없어 보여요, 사람이. 그럼 정이 많은 식신이 하나 있으면은 사람이 좀 부드러워진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알고 보면은요, 이렇게 타고난 사람도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이런 비슷한 부류의 그 분위기를 보고 큰다면은 많이 바뀌게 돼요. 뭐냐면은, 저기 이제 인도 가면은 사람들이 요즘 납치도 당하고 그러는데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엔 범죄가 거의 없더라고요. 유럽 가도 범죄가 거의 없고, 쉬운 얘기로 나라 문화 차이죠. 똑같이 이러한 사주에 한 사람은 인도에서 컸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컸고, 또 한 사람은 일본, 한 사람은 유럽에서 컸다. 유럽 중에서도 뭐 어디서 범죄 없다는 뭐 독일이나 어떤 뭐 영국에서 컸다 치자고요. 이거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요새 인도에 강도도 많은데 충분히 분위기상 그럴 수 있겠죠. 미국은 뭐 동부 서부 다르니까 이리 티가 저리 잘 모르겠고요. 일본인 경우는 이상하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사회 분위기가 범죄를 막 일으키는 분위기면요, 이거 있고 이거를 제어하는 정관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그러면 제어가 안 되고 사고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타고난 근성이 있으면요, 그게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 문제인데, 그게 나라마다 지역별 아니면 가족별로 어떻게 교육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대한 분석 없이 서양은 범죄율이 다운되고, 동양은 사주에 대해서 맨날 분석하면서도 범죄율은 더 올라가면 이게 문제죠. 가난하면 범죄율이 많다 그러는데, 가난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범죄율이 많을 수 있어요.